자, 1장 스프링 프레임워크부터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적은 내용은 아니죠. 여기는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거예요. 제가 공유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올려놨잖아요. 개발 환경 구성하는 건데, JDK는 여기 오셨다면은 자바는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JDK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웹 MVC를 테스트하려면은 웹서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톰캣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DB 핸들링 하려면 DB도 있어야 하잖아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은 걸 가지고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교재 내용과 우리가 수업할 내용이 항상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책을 쓰여진 지는 꽤 돼서 책대로 하면은 버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개발 환경 구성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프링 프레임워크 개요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왜 만들었을까 많이 궁금하시고,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은 내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 배웠으니까 개발이 좀 쉽지 않았을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요거 정말 오래된 옛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혹시 EJB라고 아세요? EJB 생소해요? 요거 아시면은 50대 EJB는 뭐냐면은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즈라는 거예요. 약어입니다. 말 그대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자바 빈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EJB는 뭐 안에 들어있는 스펙이냐면요. 자바, 예전에는 그 자바 1.2 버전부터 J2 뭐뭐뭐 갔었잖아요. 지금은 자바 SE, 뭐 자바 E 이렇게 가는데, 자바 E2라는 스펙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JDK 다운로드 받으면은 일반 JDK는 자바 SE예요. 자바 SE인데 자바 E라는 스펙이 있고요. 거기 안에 있는 스펙이 EJ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던 서블릿이나 JSP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바가 과거부터 굉장히 느리다, 퍼포먼스가 낮다라고 여겨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터프리터와 컴파일 두 가지 장단점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인터프리팅 하는 방식이니까 느리다라고 많이들 해요. 인터프리팅 방식이 왜 느린가? 그리고 자바의 특징이 동적이거든요. 동적이다라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 동작할 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 공간 할당이 컴파일 타임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런타임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런타임이 결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객체 하나를 만들어 실행시키려면요,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자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데 실행시마다 그런 작업이 일어나면은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그림을 좀 그리면요, 와스가 하나 있고요. 와스예요. 그냥 쉽게 웹서버라고 생각할게요. 와스가 있는데 여기 안에 어떤 자바 객체가 있어요. 자바 객체가 있는데 저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타원형 모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커피 모양 되죠. 자바는 커피와 관련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자바 로고가 커피잔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자바 로고로 사용됐었잖아요. 그래서 자바 객체를 자바 빈이라고 불러요. 빈. 여러 개면 빈즈. 이 빈이라는 말은 자바에서밖에 안 써요. C++에서 객체라고 해서 빈이라고 부르진 않죠. 자바 빈 하면 그냥 자바 객체인 거예요. 근데 서버에 자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걸 실행시키려면 객체가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합니다. 리퀘스트 하면은
이 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만들어지면은 이 만들어진 걸 갖고 메서드를 호출한다든가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일어나야죠. 근데 이 빈은 개발자가 어떻게 만드냐면요. 보통 여러분이 클래스를 하는데 어카운트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클래스 가지고 객체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객체 만들려면 코드상에다가 어카운트 ACC는 new 어카운트 이런 식으로 new라는 키워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코드를 어딘가에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드가 실행된다는 것은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acc 뭐 예를 들어서 save 어떤 누군가의 계좌에 1,000원을 저장할 거야 이렇게 메서드 호출하는데요. 이 메서드 호출하려면 객체가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터프라이즈 환경은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동작해야 되는 그 자바 객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냥 뭐 동네 개인 홈페이지보다는 접속자도 많고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도 많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청할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빈이 만들어지면서 메모리 할당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도 호출하고, 그러면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해서 이 빈이 실행돼서 응답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빈은 더 이상 필요 없죠. 빈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먼저 new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new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두 번째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 더 이상 접속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빈은 어떻게 해요? 빈은 가만 놔두면은 GC 스레드가 그 빈을 리소스를 해제해 주긴 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자바는요, 뭐 가비지 컬렉터라는 것이 알아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 메모리를 회수해 주니까 따로 메모리 관리 안 해도 되고, 뭐 자바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자바는 어쨌든 간에 힙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면 프로그램 죽어버립니다. 근데 GC 스레드가 그 완전히 빈을 소멸시키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메모리가 어느 정도 푼이 될 때, 한가할 때 뭐 동작하면 좋겠지만요, 한가할 때 동작하는 것은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보통 GC 스레드는 한가할 때도 동작하지만 시스템의 메모리가 풀되면 기존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들을 리소스를 해제해 줘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청소차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체증이 더 심하겠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가 풀됐다는 것은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데, 그때 GC 스레드가 동작하면은, GC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스레드 우선순위가 4고요. 얘가 다른 스레드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는 순간 다른 스레드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CPU로 할당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더 느려진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그래도 메모리 풀다서 GC 스레드 동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스템에 악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GC 스레드가 동작해서 메모리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 어떤 과정이냐면 파란색으로선 new 그리고 메모리를 해소하는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불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EJB는 뭐냐면요, new하고 GC 스레드가 메모를 해소하는 거를 개발자가 코드를 통해 넣지 마라 이거예요. 뭐냐면 서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빈 관리를 누가 하자는 거냐면요, 와스가 하자는 거예요. 와스가. 우리가 이 빈 필요해요 라고 new라는 키워드를 소스 코드 안에 넣지 말자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실행시킬 때마다 new 얘기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빈 관리를 와스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스가 실행이 될 때 어떤 빈이 만들어지고 어떤 빈이 어떤 값으로 초기화되고 이래에 대한 빈에 대한 생성하기 위한
그 다음에 빈이 가지고 있는 그 멤버들 있죠. 변수 초기화하기 위한 이런 설정이 필요해요. 설정은 뭐에다 하냐면요. XML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와스가 실행될 때 그 XML을 불러들여 가지고 빈들을 다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게 EJB였어요. EJB였는데 이게 초창기 EJB는 굉장히 아키텍처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에서는 EJB 스펙을 만들고 관련된 뭐는 제공을 안 해줬냐면요. 와스는 제공을 안 해요. 와스는 이 스펙을 따라 만든 데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아라라고 하는데 스펙 정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표준원 통해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벤더마다 XML을 만들고 빈을 설정하는 게 다 달라버렸어요. 뭐 웹로직, 웹스피어, 제우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초창기 이게 그렇게 좋은 성능을 내지도 못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빈이 뭐 엔터티 빈이라고 있는데 이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고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는 와스를 갖다 놨는데 알맹이는 전부 다 이 뉴라는 코드를 직접 개발자가 작성한 그냥 자바 코드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포조라고 그러거든요. 플레인 오브젝트, 자바 오브젝트 포조로 작성하고 그 껍질만 와스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에서 뭐 했냐면은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자바 코드로 J2E에 EJB처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게 책이 엑스퍼트 101 J2E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포조로 J2E에 EJB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걸 직접 구현하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현재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그 라이센스는 피보탈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피보탈은 EMC 아시죠? 델 EMC의 자회사고요. 여기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아파치 라이센스로 공개돼서 소스코드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돼 있죠. 얘를 이용하면은 장점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소스코드량이 약 30% 정도 줄어드는 거죠. 30% 정도 줄어든다는 것은요. 그만큼 타이핑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클립스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완성 기능이 유행해서 코드를 금방 작성할 수 있지만요. 전체적인 소스 코드가 30% 정도 줄어들고요. 생산성은 그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품질 보증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많이 그 이슈가 됐었던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뭐 SQL 인젝션 이런 것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뭐 지금도 분명히 신경 써야지만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매번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때 빈이 만들어졌다가 서비스 실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빈이 미리 만들어져서 메모리에 로드된 상태에서 빈을 가져다 쓰고 그 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은 성능도 훨씬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능도 훨씬 좋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지보수도 당연히 쉬워졌고요. 개발할 때 이 세 가지 장점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아침에 10분 늦게 시작했지만 쉬는 시간은 꼭 맞춰서 하고자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10시부터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USB 주신 거 네.